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읽으면서 인식에서 최초로 얻어지는 그런 진리,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감각적 확신의 진리가 실은 아무런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알맹이 없는 공허한 진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편적인 존재는 지금 혹은 여기처럼 구체적인 사건들을 매개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137쪽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각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표현하고도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보편적인 이것이고 그것이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있다라는 것이 된다. 물론 이럴 경우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이것 또는 보편적인 있다는 아니지만 표현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각적 확신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된다. 이 문단에서 헤겔은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 혹은 정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우리는 이것 혹은 무엇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헤겔이 보니까 우리가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는 정보들, 우리가 이때 관계를 맺는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대상일 것이에요. 예를 들어 책상을 볼 수도 있고요. 의자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수첩이나 시계 등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죠? 이것 혹은 무엇이 있다. 책상이 있다. 시계가 있다. 의자가 있다. 이것은 책상이다. 이것은 시계다. 이것은 수첩이다. 이것은 의자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혹은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현할 때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적 확신 단계에서 속하는 이 정보들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헤겔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말할 나위 없이 언어와 감각적 확신을 놓고 본다면 진리는 언어 쪽에 있으니, 이렇듯 언어 쪽에 무게를 둔다면 우리가 사념하는 것은 당장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것이 감각적 확신의 진리이고 언어는 바로 이 보편적인 진리만을 표현할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념하는 감각적인 있음을 말로 나타낸다는 것은 도대체 불가능한 것이 된다. 헤겔은 구체적인 그런 감각적 확신에서 얻을 수 있는 그때의 정보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매개해주는 보편적인 존재가 진리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인식했던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언어이고, 언어는 바로 앞에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매개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니 우리의 감각적 확신과 언어를 놓고 본다면 진리는 언어 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보편적인 것이 진리이고 언어는 이렇게 보편적인 것으로 다른 모든 감각적 확신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매개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적 확신은 언제나 구체적인 지금 순간의 정보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존재, 언어이니 어떻게 이 구체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직접 1대1 관계로 대응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표현이 불가능하겠죠.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 남아야 되고
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빨강색은 색이 될 수 없고 저는 모든 인간의 원형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저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그냥 색은 색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보편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점에서 인식과 대상의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헤겔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속하는 또 하나의 형식인 여기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여기는 나무라고 하자. 그러나 내가 등을 돌리면 이 진리는 사라지고 다른 진리로 바뀌면서 여기는 나무가 아니고 집이다가 된다. 이때 여기라는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기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집이나 나무 따위가 사라지면서 여기는 집도 되고 나무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이것은 매개된 단이라는 것, 즉 보편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과 보편적인 언어로, 보편적인 존재로 이 매개를 짓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어떤 것인지 방금 문단에 헤겔이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기에 나무가 있다. 내 앞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집이 있다. 여기에 강이 있다. 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런 진리, 여기에 나무가 있다는 그런 진리는 부정되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기는 나무도 집도 강도 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었던 이런 정보나 지식과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거나 내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었던 것을, 인식했던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보편적 매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없다고 헤겔은 말하고 있네요. 이렇듯 감각적 확신 속에서 그 대상의 진리가 보편적인 것임이 밝혀진 이상 확신의 본질을 이루는 순수한 있다는 단지 직접적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매개를 본질로 하는 있다라는 것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있다고 사념하는 것이 아닌 추상화한 순수한 보편자로서의 있다이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감각적 확신의 진리가 보편성을 띄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념은 무엇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공허한 지금과 여기에 대립하는 위치를 지켜나가려는 것이 된다. 감각적 확신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집이 있다. 지금은 낮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진리가 아니라요. 이렇게 추상화된 순수한 보편자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헤겔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수라는 것은 칸트가 말하는 그런 순수와 다릅니다. 칸트는 경험에서 제외된 것을 순수라고 말하지만 헤겔은 이 부정과 매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즉자적으로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치를 순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체적인 어떤 인식이나 구체적인 대상을 알았다고, 구체적인 경험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이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리란 보편적인 것이다. 추상적이고 다른 것들과 매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와 대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관계와 이제 결과로서 얻어진 지와 대상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양자의 위치가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곧 감각적 확신의 본질이라던 대상이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대상이 보편적인 것으로 변화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감각적 확신에 의해서 본질적이라고 여겨졌던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본질은 이제 대상의 반대쪽이 되는 지금껏
비본질적이라고 했던 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감각적 확신의 단계를 들어갔을 때 해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지금이 낮이다, 밤이다, 책상이 하얗다, 노랗다, 파랗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라는 것은,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저 대상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바로 추상적인 보편자 혹은 언어와 연결되어 있어서, 즉 이런 보편적인 존재와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존재가 없다면,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대상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정보를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으니 이제 진리는 저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다? 저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저 대상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우리의 지혜에 있다. 우리의 알매 있다. 우리의 인식에 있다고 해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 이것을 해겔의 변증법적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해겔의 변증법적 운동은 절대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도대체 저 대상이 본질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식, 우리의 지가 본질인지, 어떻게 변하면서 어떠한 논리로 가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정신현상학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하나의 생각에, 하나의 사유에 정주하지 마시고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것이 부정되고 저 반대쪽에서 진리가 새롭게 대두되는 이 해겔의 변증법적인 운동 속으로 계속 헤엄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